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의 수학 고민을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어머님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바로 초등학교 2학년 수지 양입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은 귀여운 수지. 춤과 노래뿐 아니라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학교에서 배우는 통합 교과 시간이 제일 재밌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과목은 없고 수학은 힘들 때도 있고 재밌을 때도 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 아닌가요? 수학이 쉽다고 얘기하는 친구는 별로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 네. 아직 수학에 대해 갈팡질팡. 그렇다면 수지를 한번 만나봐야겠죠? 한가로운 주말 오후. 어머니도 집안일로 바쁘신 것 같은데 수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저기 수지 아닌가요? 수지가 한창 빠져있는 건 작은 텃밭 가꾸기. 꼼꼼하게 물을 주는 수지의 모습을 보니 참 평화로워 보이죠? 텃밭을 이렇게 또 이쁘게 가꾸고 있네요. 어렸을 때부터 저런 거 키우면 정서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언니가 바쁘게. 어라? 아무도 없어 보이는데? 수지의 대화 상대는? 오딱 5분만. 야, 햄스터 키우는 집 오래간만에 보네. 그러니까요. 햄스터를 마치 동생 보듯이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네요. 수지야, 아, 독서록 해야지. 네 뚱뚱이랑 그만 놀아. 독서록 쓴다고.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독서록을 쓰러 들어가는 수지. 더 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투정도 귀엽네요. 네, 주말에는 이제 평일에 학원을 많이 다니고 다른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힘들어해서 주말에는 그냥 공부 안 하고 독서록 한 가지만 하고 있거든요. 독서는 사실 모든 사고력의 근본이 되는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저학년 때는 수학보다 이 독서 교육, 이 어휘력, 이런 사고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독서 교육을 좀 더 많이 부모님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독서록도 억지로 쓰다 보면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아이가 정말 재밌어서 하는지 어머니께서 좀 점검해 주시고 독서록 쓰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서 아이가 독서록을 창의적으로 쓸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주말엔 수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엄마. 그래서 학습보다는 독서를 하고 독서록을 쓰는 정도만 봐주신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이제 네. 주말에는 또 집안일 하시기 바쁘신가 봐요. 맞아요. 쉬는 날이라고 정말 쉬는 날이 아니에요. 정말 바빠 보이시죠? 다 읽었어? 빨리 독서록 써. 독서를 끝내자마자 독서록 쓸 준비를 하는 수지. 주말에 놀고 싶기도 할 텐데 기특하게도 앉은 자리에서 쉽게 엉덩이를 떼지 않는 모습이네요. 힘들기도 하겠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지의 생활을 잠깐 지켜보니 그날그날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는 수지인데요. 수지 어머니의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직장맘이다 보니까 아이의 수학을 하나하나 풀어주지 못하고 학습지 선생님이나 돌봄 선생님 위주로 가르침을 받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는 식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는데 이대로 공부를 해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이 걱정입니다. 거의 모든 그 일하시는 어머님들의 네. 고민을 그대로 얘기해 주신 것 그렇죠. 같아요. 보통 수지가 등교하기 전에 출근을 해서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퇴근을 하는 엄마. 힘들었어. 내가 알려줄 사람이 아우, 애교. 애교 발사, 애교 발사. 수지가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학교 등하교, 학원 등하원 등을 혼자서 해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선생님이 수지의 생활을 엄마를 대신해서 봐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힘드실 텐데도 꾸준히 대화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네요.
따로 다니는 수학학원 없이 수학 공부는 두 분의 학습지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습지 숙제를 매일 저녁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씩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평일에는 수지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수업이 한 1시에서 12시 뭐 이쯤 끝나면 우선 돌봄 교실에 가 있어서 거기서 간단한 9시 정도쯤에 숙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뭐 TV 같은 거 볼 수 있으면 보고 아니면은 피곤해서 바로 자는 편입니다. 방과 후에 학원을 갔다 와서 숙제까지 마치는 시각은 저녁 9시. 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죠? 아이가 피곤해서 골아 떨어질 정도로 이제 지금 스케줄이 좀 빡빡한 편이에요. 오, 엄청난데요? 일하시는 어머님들은 저럴 수밖에 없는 또 맞아요. 현실이거든요. 아. 왜냐면 집에 혼자 두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밑에 있는 게 나니까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그러네요. 되니까. 어머니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아우 또 수지도 좀 쉽지 않겠어요. 저 다 하려면.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네. 초등학교 저학년이 소화하기에는 좀 빡빡한 일정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말에는 독서록 외에 공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은 특별히 수지의 학습 태도를 관찰하기 위해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는데요. 평일에도 항상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집중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간식을 먹으면서도 동영상 강의 화면에서는 눈을 떼지 않는 모습. 자세도 나쁘지 않고 숫자도 또박또박 잘 쓰면서 고민하던 문제를 끝까지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수지가 수학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수학 공부 잘하면 엄마한테 잔소리도 안 듣고 그리고 잘하면 또 혼나지도 않고 잘 풀린다고 빨리 끝나니까. 오늘은 엄마가 수지가 푼 문제를 처음으로 채점해주는 아주 특별한 날. 오늘은 처음으로 채점을 해주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저렇게 밝은 분위기가 또 이루어지니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채점하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집이 있었나요? 그런데 이거 틀렸어? 틀린 문제가 나오자 장난도 멈추고 진지해지는 수지. 이걸 왜 8이라고 했어? 4 더하기 8 하면은 10의 자리가 일로 올라가잖아. 여기가 또 그룹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거는 왜? 맞다. 10의 자리가 일로 올라가잖아. 여기가 또 어머니가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잘 지도해 주시는 것 네. 같아요. 맞다.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부인데 차분히 설명을 이어나가는 엄마. 어머니, 정말 채점 처음 하시는 건 맞죠? 수지도 엄마의 설명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아 보이네요. 114. 수지가 갑자기 따가 떠글 하다가 갑자기 지금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아. 네, 어쩌면 엄마한테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속상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냥 덧셈 뭐 간단하게 하는 거는 푸는데 이제 뭐 뭔가 논리를 요하거나 아니면은 정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가로가 들어가 있어서 뭐 논리적인 부분을 추리해야 되는 부분, 이해력이 많이 깊게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푼 문제집을 확인해 보니 동그라미도 많지만 군데군데 틀린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기본 연산 문제와는 다르게 빈칸에 숫자를 찾아서 넣는 유형의 문제에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지는 학교 교과 과정은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수학 실력이 매우 잘하고. 괜찮네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수지. 이런 수지에게 한 가지 작은 바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남 다루게 책 읽기 해주는 거. 아이가 정말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좀 짠하네요. 어머니께서 조금 더 여유 있으시면 책을 계속 읽어주면 좋으실 텐데 밤에 네. 잠깐이라도. 네. 책을 읽어주는 시간 같이 엄마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네. 직장으로 인해 수지의 학습을 꼼꼼히 봐주지 못하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아이의 학습을 이끌어줘야 할지 고민인 엄마.
그리고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원하는 수지. 엄마와 수지에게 꼭 맞는 솔루션이 필요한 때인 것 같죠? 수다, 도와주세요. 네, 해맑고 애교가 백단인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수지를 만나봤습니다. 어머님이 뭐 수지 애교에 그냥 살살 녹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수지는 근데 조금 외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를 그렇게 애교로 녹일 만큼 좋아하다 보니까 밤에 엄마가 좀 책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꿈을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아마 늦게 퇴근하셔서 좀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아무리 일을 하시는 어머님들이라도 밤늦게라도 와서 네. 꼭 공부든 아니면 뭐 생활 습관이든 뭐 이렇게 짬을 좀 내주세요 하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직장맘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근데 보면은 사실 많이들 그러시죠. 이제 아이를 집에 두기, 혼자 두기 좀 마음이 쓰이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학원을 막 이렇게 다니게 하세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수지가 보면 저학년에다가 애교도 많고 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도 더 신경을 써주고 싶고 더 애정을 쏟아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가 이제 퇴근하시고 오시면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오늘 뭐 했니? 거기서 어땠니?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어머니 진짜 대단하다 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었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수진애뿐만 아니라 이제 일하시는 어머니, 맞벌이 가정은요. 대부분 이런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시간을 내줄 수 없는 부분도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조언도 많이 드릴 수 없는 것도 어떻게 현실입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요. 수지가 이제 2학년이고 저학년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학원을 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줄여주시고 이런 여유로운 부분, 여유가 남는 부분들은 학교 도서관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돌봄 선생님이 계시니까 집에서의 어떤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네. 학원 말고 뭐 학습지하고 밥 먹고 그다음에 수학 공부하는 이런 부분들의 계획은 어머니께서 직접 세워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학습지를 어떤 학습지를 얼마나 풀지 그리고 복수 수학 복습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어머니께서 규칙을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돌아오셔서 간단히 체크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수지의 평일 스케줄을 보면서 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바쁘고 싶다. 제가 탐날 정도로 굉장히 그래요.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 너무 이해해요. 네. 그래서 저걸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정말 대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어른 스케줄만큼이나 네. 정말 빡빡한데 좀 짐을 좀 덜어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공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니까 성적표에서는 일단 매우 잘함으로 다 채워져 있었거든요. 현재로서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선생님. 예, 다행히 학교 성적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고요. 그런데 집에서의 학습은 이게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운 개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대부분 학생이 그렇지만 단순 연산보다 응용 연산은 좀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봤다시피 네모칸 채우기 그 문제를 좀 많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2학년 과정에서 이게 충분히 다루어지는 것이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구해지는지 원인과 결과를 좀 알아야 되겠고요. 연습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이 이게 완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지 그리고 몰랐다면 그 피드백을 통해서 알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지 좀 점검을 꼭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동영상 강의 시청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저희 아이를 동영상 강의 시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나 제 와이프가 아내가 옆에 있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주는 이유는 너무 어려워하거나 혹은 문제를 풀어야 될 때 혹은 멈춰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물론 학생이 하지만 초반에 2학년, 1학년, 2학년 때는 그 학습 습관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 저 옆에서 좀 봐주시면서 멈춰줄 때 멈춰주고 풀어야 할 때 풀고 이런 지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엔 수준이 약간 아직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수학 개념이나 어떤 수학 클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좀 종종 활용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학습량 자체는 부족한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살짝 넘치는 것 같은데 과연 효율적인가 이제 이게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학 실력을 저희가 또 점검을 해봤잖아요.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결과를 보시면 현행과 후행이 모두 아주 좋다고도 할 수 없고 아주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태이죠. 실제로 지금 2개 정도의 학습지를 풀고 또 다른 문제집도 푸는 것 같은데 본인이 학습한 양에 비해서
결과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말하자면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소화해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금 줄여서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좀 네. 끌어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연산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시기보다 좀 그 응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학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또 수학적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학 동화나 수학 문제를 접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문제를 좀 봤는데요. 그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풀이 과정 쓰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가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점점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서 연습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이걸 알고 풀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풀었는지 이게 좀 아리송아리송한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아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면서 풀어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장형 문제에서 뺄셈 문제가 나왔거든요. 뺄셈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아이가 그림을 다 그려서 다 빼서 풀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풀었어? 문제가 될 게 아닌 거예요. 아이가 지금 구체적 조작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추상적으로 어떻게 사고하는 것이 힘든 거죠. 아직은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더 발달을 함에 따라서 그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연습들도 가미가 된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하는 거는 많은데 그것에 따른 피드백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 그 수지의 성향을 좀 알고 제대로 된 맞춤 학습법을 저희가 좀 골라줘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수지 보면 상당히 우와, 네, 이건 어떤 결과인 거예요, 선생님? 네, 성형 와. 검사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죠. 자기조절 영역 같은 경우는 정서가 아주 중요한 영역인데 어머니께서 잘 아이를 이제 지도해 주시다 보니 아이의 정서가 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일과 자체가 그래도 규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수지가 그걸 잘 인지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루 일과 이렇게 짜준 그 일과는 잘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기계적이다 보면 이게 학습 성과로 그대로 이어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 어린 연령대다 보니까 정서를 담당하는 자기조절이나 학습 습관은 높은 거에 비해서 학습 기술은 그래도 이제 보통, 좀 높은 보통의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빡빡한 일정만 좀 조율을 해주시고 네. 또 수지가 그날 한 거에 대한 피드백만 정확히 되어도 일단 수지의 그 성과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머니께서 좀 수지가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바쁘시더라도 그렇죠. 계속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 수지를 보면 좀 부러워할 것 같아요. 왜냐면 왜요? 이제 그 수지는 학원을 막 그만 다녀라. 지금 이런 좀 얘기들을 많이 줄여줘라. 하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라서. 그러니까 아마 우리 방송 나가고 나면 친구들이 관찰 카메라에다 사연을 엄청 보낼 것 같아요. 학원 가기 싫은 친구들이 막 단체로 오지 않을까 이런 때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어머님은 오히려 고민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거를 저희한테 고민하셨는데 보내시면 큰일 나겠는데 이제 더는 짐을 지어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사실 지금 저학년이기 때문에 학습 습관, 태도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중점을 두시는 게 좋고요. 수학 네. 학습법보다는 특별한 수학 학습법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학습법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공부법 이렇게 하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떠오르니까 사실 예습복습 잘하는 것이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수업 잘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익힘책 풀고 있지만 다 못 풀면 집에 와서 익힘책 풀고 그리고 또 좀 연산 문제집 또 풀고 이런 식으로 뭐 시간을 뭐 예를 들어서 익힘책은 뭐 10분, 20분 그리고 연산 문제집 뭐 10분, 20분 이런 정도로 좀 나눠 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학습 습관을 길들인다면 지금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죠. 지금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에 더 중점을 주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말했지만 사실은 이 틀린 문제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문제집 속에 틀린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집에 오신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다시 한번 강화를 좀 시켜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엄마가 좀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챙겨졌는지 혹은 당부의 말씀을 선생님들께 꼭 전화를 좀 하셔가지고 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다음에 와서 좀 채워주세요라는 그런 말들을 해주시면 어머님 역할로서 지금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시려면 그 정도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토마토 학습법을 추천합니다. 우리 또 그건 또 수지가 뭐예요? 또 제가 만들어낸 거죠. 기대된다. 네. 수지가 또 토마토를 키우니까 잘 알 거예요. 이게 바로 막 물 준다고 내일 당장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꾸준히 줘야 딱 때가 되면 열리는데 보니까 그 수지가 몇 개 틀렸다고 갑자기 풀이 확 죽어가지고 나중에 아이돌 될 사람은 그렇게 풀이 빨리 죽으면 안 돼요. 아이돌 될 사람? 그럼요. 어떤 역병이 와도 웃으면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네네. 나는 토마토야. 결국엔 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늘 행복하고 웃으면서 야. 즐겁게 공부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접었어요. 토마토 공부법. 오, 좋아요. 토마토. 네. 좋아요. 네. 뭔가 모르게 반박을 하고 싶은 여지는 또 없네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간 계획표를 좀 짜주시는 게 좋은데 주중에는 이제 엄마랑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독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중심으로 좀 잡아주시면서 계획표를 세워주시는 게 좋고요. 네. 학원은 줄이시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학은요, 막 공부를 막 연산을 많이 풀고 이거보다는 수학은 재미있는 거야. 수학은 정말 즐거운 거야. 이런 흥미를 좀 담아주시고 네. 그다음에 수학적 사고력을 좀 키울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놀이 수학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아이가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기 좋아하고 그리기 이런 조작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도 개념을 공부하기보다는요. 바둑돌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이런 연산을 알아볼 수도 있고 또 그림 그리면서도 알아볼 수 있듯이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수학에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돌봄 선생님께도 같이 있으면서 수학 교구 활용해서 같이 놀아주세요. 이런 방법도 괜찮잖아요. 네네. 네. 주중에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더라도요. 주말에는 어머니께서 시간이 되시니까 조금 힘드신 거 알아요. 힘드시지만 아이가 또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럼요. 어머니를 네. 같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보시고 또 채점도 해주시면서 조금 전처럼 그러면은 아이가 수학은 재밌는 거다 이런 흥미 부여도 될 것 같고요.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불어 일석이조의 방법이 있는데 수학 동화를 사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이제 수학 개념도 익히면서 독서 효과도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킹맘인 우리 수지 어머니는 진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런 솔루션을 다 드리긴 했지만 앞으로 정말 시간을 내서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머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좀 한번 해볼까요? 예, 어머니가 아마도 수지와 시간을 많이 못 보내시는데 약간의 어떤 죄책감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사실 저도 그렇고 일하는 엄마도 그렇고 다 그런 그래요. 게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야 되는 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일단 어쨌든 첫 번째 수지가 저녁에 읽어주는 걸 원하니까 그건 좀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효과가 좋잖아요. 책 읽어주는 게 아이에게 정서적으로도 좋고 또 한 가지 주말에 좀 피곤하시겠지만 정말 저도 피곤하고 늦게 일어나고 싶고 그렇지만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엄마 재워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뭐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필요한 것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뭐 예를 들자면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뭐 음악회, 뭐 미술관, 뭐 아이가 좋아하면 인라인, 뭐 자전거, 뭐 수영 이 중에 어머니도 좋아하고 수지도 좋아하는 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면 분명히 관계도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지 검사 결과에 특이할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자연 친화 지능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예요? 영상에서 봤을 때도 수지가 이렇게 물도 주고 예. 햄스터도 기르잖아요. 이 자연 친화 지능을 사실 도시 아이들이 갖기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태생적으로 자연 친화 지능이 높다는 건데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지능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지능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 말한 것처럼 외부로 나가서 다양한 자연도 경험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수지가 자연스럽게 수학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또 우리 엄마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평일에 아무것도 못 해주셔서 네. 너무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근데
집에 있을 때 계획표만 좀 잘 짜주셔도 사실 우리 수지가 잘 해낼 수 있거든요. 지금 아주 도덕성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엄마하고의 약속을 잘 지킬 거니까 이 스케줄을 짤 때 너무 빽빽하게 양적으로 스케줄을 짜려고 하지 마시고 질적으로 수지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스케줄을 짜주시면 우리 수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 싫어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빡빡하게 짜서 수학은 어려워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어머니께서 좀 느슨하게 하지만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해서 시간표를 채워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엄마가 잠들 때 책 읽어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그때 수학 동화를 읽어주면 잠이 깨려나?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엄마와의 시간은 양보다는 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너무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는 만큼 어머님이 너무 힘드시지만 힘을 내셔서 우리 수지를 위해서 주말에만큼은 아주 짬짬이 알찬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어떤 게 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알아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노트입니다. 수지와 함께 쓸 수 있는 일기 같은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수지가 하루 있었던 일과 중 엄마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정서적 함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수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곳에 써보세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책 속에서 보물찾기. 수학 동화를 비롯해 다른 동화책을 보면요. 혼자서도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책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상을 수학으로. 어머니께서 주말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집을 같이 푸는 것도 좋지만 우리 수지와 함께 요리도 같이 하시고 또 청소하는 활동에 같이 참여시켜서 청소는 일의 순서, 규칙과 관계가 있고요. 요리는 또 재료의 배율, 비율 이 부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수지의 수학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어디 나갔다 오면 아휴 역시 집이 최고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수지 어머니도 아마 집에 들어오시면 샤워하고 나서 역시 집이 최고다 이러실 텐데요. 우리 수지도 제2의 엄마 품과 같은 집의 편안함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머님 마음의 짐을 좀 더세요. 저도 일하는 엄마였잖아요. 이제 수지가 한 4학년, 5학년만 돼도 또 스스로 또 잘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어머님의 짐도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용기 내시길 바라겠고요. 모든 일하는 어머님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늘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학 고민 그리고 수학 궁금증 언제든지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많이들 올려주시기 바라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